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강대국들이 소리 없이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저희는 최신 인텔리전스 보고서를 바탕으로 각국 정부가 비밀리에 벌이는 보이지 않는 전쟁, 그 실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 총성 대신 코드로 싸우는 그런 전 세계적인 그림자 전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오늘 바로 이 숨겨진 전쟁의 실체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숨겨진 전쟁의 최전선을 엿볼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정보 보고서 하나를 입수했습니다. 바로 ESET에서 발표한 최신 APT 활동 보고서인데요. 이 보고서를 나침반 삼아서 디지털 전쟁의 최전선에서 벌어지는 은밀한 움직임들을 하나하나 추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전 세계의 사이버 전쟁터, 그 거대한 지도를 한번 쫙 펼쳐보겠습니다. 이 전쟁의 주역들, 바로 APT, 그러니까 지능형 지속 위협 그룹들이죠. 먼저 APT가 뭔지부터 간단히 짚고 넘어가야겠죠? 이들은 뭐랄까 동네 해커 이런 수준이 절대 아닙니다.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첩보 활동이나 사회 기반 시설 파괴 같은 정말 어마어마한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는 말 그대로 사이버 특수부대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지도를 한번 보세요. 정말 흥미로운 점이 보입니다. 바로 공격의 배후가 누구냐는 건데요. 보고서를 보니까 중국 연계 그룹이 거의 40%에 육박하면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뒤를 러시아가 바짝 쫓고 있어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사실상 이 두 강대국이 현재 사이버 전쟁을 이끌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한 거죠. 그렇다면 이 게임의 가장 큰 플레이어죠. 바로 중국. 이들의 움직임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과연 중국은 이 강력한 사이버 부대를 이용해서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걸까요? 최근에 중국 쪽 그룹들이 아주 즐겨 쓰는 교묘한 기술이 하나 있어요. 바로 중간자 공격, 영어로는 AITM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비유하자면 여러분이 친구랑 편지를 주고받는데 악의적인 우체부가 중간에서 편지를 몰래 뜯어보고 심지어 내용을 바꿔치기 해서 전달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확 되시죠? 실제로 보고서를 보면요. 시니스터 아이, 플러스 데이먼, 지금 보시는 이 수많은 중국 연계 그룹들이 바로 이 중간자 공격 기술을 쓰고 있어요. 그냥 쓰는 수준이 아니라 초기 침투나 내부망을 장악할 때 아주 핵심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거의 조직적인 움직임이라고 봐야 합니다. 자, 그럼 이런 사이버 공격이 그냥 기술 자랑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현실 세계의 지정학과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아주 생생한 실제 사례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Famous Sparrow라는 그룹의 라틴 아메리카 활동, 이게 아주 대표적인 예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세요.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파나마. 희한하게도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의 정부기관만 골라서 집중적으로 공격을 받았어요.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절대 아니죠. 이게 의미하는 바는 정말 명확합니다. 이건 단순한 해킹이 아니에요. 이 지역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보이지 않는 세력 다툼, 그 최전선에서 벌어지고 있는 디지털 전투라는 뜻입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핵심 플레이어, 러시아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러시아의 사이버 작전은 딱 한 가지 목표에 모든 화력이 집중되어 있어요.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그 동맹국들이죠. 러시아는 아주 뚜렷하게 투트랙 전략을 쓰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게마레돈 같은 그룹이 스파이처럼 활동하면서 은밀하게 정보를 빼내는 데 집중하고요. 다른 한쪽에선 샌드웜 같은 그룹이 데이터를 그냥 싹 다 지워버리는 파괴적인 악성 코드로 사회 기반 시설을 마비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첩보와 파괴, 이 두 개의 축이 러시아 사이버전의 핵심이 셈이죠. 이건 진짜 소름 돋는 대목이에요. 샌드웜이 사용한 그 파괴적인 악성 코드 안에서 발견된 문구인데요. 굴라시나 먹어라. 이게 그냥 농담처럼 들리시나요? 전쟁터 한복판에서 발견된 이 섬뜩한 조롱은 이 공격에 얼마나 노골적이고 잔인한 악의가 잠겨 있는지를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그럼 이제 현미경을 꺼내들고 이들의 공격 방식을 아주 세밀하게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실제 제로데이 공격 사례를 통해서 해커가 우리 시스템에 어떻게 침투하는지 그 과정을 단계별로 한번 해보해 보겠습니다. 이번 공격의 무기는 바로 여러분 압축 파일 풀 때 많이 쓰시는 윈날, 바로 그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롬콤이라는 그룹이 바로 이 윗날에서 그 누구도 몰랐던 치명적인 약점, 그러니까 제로데이 취약점을 찾아내서 이걸 무기로 사용한 거죠. 정말 상상도 못했죠? 자, 공격은 총 4단계로 진행됩니다. 잘 따라오세요. 첫 번째는 유인 단계. 아주 그럴듯한 이메일에 특수하게 조작된 압축 파일을 첨부해서 보냅니다. 그럼 두 번째, 실행. 피해자가 아무 의심 없이 압축 파일 안에 있는 문서를 딱 여는 순간 보이지 않는 곳에 악성 파일이 몰래 설치되는 거죠. 이게 바로 세 번째, 감염 단계고요. 그리고 마지막, 가장 무서운 지속 단계입니다. 컴퓨터를 껐다 켤 때마다 이 악성 코드가 자동으로 실행되게 만들어서 시스템의 완전한 통제권을 뺏어오는 겁니다. 정말 치밀하죠? 그리고 이 공격에 사용된 아주 치명적인 취약점에는 CVE-2015-888이라는 공식 식별 코드가 붙었습니다. 혹시 보안 전문가분들이 보고 계신다면 이 코드는 꼭 기억해 두시면 나중에 분석하실 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지금까지 국가 단위의 거대한 그림자 전쟁 얘기를 해봤는데요. 그래서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싶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바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가장 중요한 부분만 딱 짚어드릴게요. 오늘 분석의 핵심 딱 4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이제 국제정세가 곧 사이버 공격의 예고편입니다. 둘째,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가장 고전적인 수법인 이메일 공격이 여전히 가장 위협적이라는 거. 셋째, 내가 매일 쓰는 프로그램도 결코 100%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은 언제나 우리가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가장 평범한 얼굴을 하고 다가온다는 겁니다. 오늘 내용 정말 흥미롭지 않으셨나요? 이런 깊이 있는 정보보호 소식을 매일매일 좀 더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네이버 밴드에서 누리캡스와 함께하는 정보보호를 검색하시거나 화면에 보이는 주소로 들어와 보세요. 저보다 더 뛰어난 전문가분들의 날카로운 인사이트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보이지 않는 전쟁의 실체를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 소리 없는 디지털 전쟁의 시대에 당신의 최전선은 과연 안녕하신가요? 그리고 어떻게 지켜내시겠습니까?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